작물의 장은 어디냐? 여기에 뿌리. 토양이 아니라 뿌리. 이 토양 안에가요 1g당 이 역병균이 10만 개가 넘어야지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10만 개가 안 됐다, 병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쿠도 같은 제품들은 생장 촉진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병을 잘 안 걸리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스티뮬런트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아직 없어요. 뿌리. 토양이 아니라 뿌리. 제가 왜 사람부터 설명을 하냐면 사람이 보면 작물에다 그대로 설명하면 딱 맞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작물도 똑같다. 아까 슬라이드에 좋은 균, 나쁜 균 15%.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작물의 장은 어딨냐? 작물의 장내 세균 내가 말씀드렸죠? 작물의 장은 어디냐? 여기에 뿌리. 토양이 아니라 뿌리. 식물이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죠? 햇빛 받아갖고 광합성을 하면 30% 정도를 광합성 산물을 다 어디로 내보내냐? 뿌리로 내보내. 뿌리 분비물로 한 15%가 나갑니다. 근데 이놈들이 지네들도 먹기 바쁘고 증식하고 수확을 내야 되는데 왜 뿌리에 내냐? 자기 뿌리 주위에 좋은 미생물들을 막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놈들을. 그래서 실제로 여기 뿌리에 좋은 균이 15%, 나쁜 균이 15%, 이게 정상적인 토양에 있는 균입니다. 네,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죠. 왜요? 연작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 같은 것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분이 부족한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자꾸 들어가니까는 토양의 화학성 같은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점점 늘어나요? 요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요게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균들이. 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BR 아이스크림 가면 요만한 스푼 주죠. 플라스틱 스푼에다 흙을 하나 딱 뜨면 그게 한 1g 됩니다. 그 1g 안에 들어있는 균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균입니다. 정상적인 균. 균이 세균이 가장 많아요. 한 1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토양 안에.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방성균이나 이게 다 세균입니다.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쁜 균이라 그랬죠. 곰팡이가 한 20만 개 됩니다. 이건 총량입니다. 총량.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딸기, 예? 아니, 고추, 역병 걸려서 죽은 거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요거는 이 토양 안에가요, 1g당 이 역병균이 10만 개가 넘어야지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10만 개가 안 됐다, 병 안 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농도, 균 농도. 병원균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내려고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 병이 나지, 병원균이 있다고 절대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생물,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하고 병원균하고 차이가 뭐요? 세균 중에서도 식물에 병 내는 세균이 있어요. 식물에 좋은 균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먹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좋은 미생물, 우리가 오늘 이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바실러스. 소위 고초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초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양분을 먹고 작물에 이로운 대사물질을 생산합니다. 대사물질이라고 그래요. 저게. 그래서 작물한테 좋은 물질들을 막 내니까 작물에서 자꾸 뿌리에서 이놈들을 자꾸 리크루팅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바실러스나 방성균이나 트라이코더마 같은 경우는 살균하는 물질도 내고요. 살충하는 독소도 내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면역하고 생장 촉진도 합니다. 생장을 촉진해? 세균이? 빨리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네. 이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병원균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배지를 먹어가지고 얘네들은 대사물질을 내는데 작물한테 해가 되는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한테 얘는 병원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미생물인데 하나는 작물한테 안 좋은 건 내고 하나는 좋은 건 내니까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고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들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가 생장을 좋게 하고 면역을 증진해주는, 우리 이제 갑자기 면역이 왜 나왔죠? 우리 코로나도 지금 백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뭐 코로나가 더 이상 안 걸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백신 나올 때까지 우리 뭐 내년에 되면 코로나 백신 나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도 뭐 문제 없이 지내면 좋겠는데, 작물에도 백신이 있어요. 백신. 이게 면역을 실제로 증진하는 걸 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프리바이오틱. 얘네들은 항상 얘랑 같이 써야 돼.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먹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거의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나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뭐만 쓰라 그러냐? 요거만 쓰라 그래. 미생물 효과 좋으니까 미생물만 쓰셔. 효과가요, 농가분들이 원하는 그 수준이 안 나와요. 미생물 자체만으로는. 뭐랑 같이 써야 돼요? 요거랑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FMC로 이야기하면 뭐를 써야 돼? 루헨스하고 아쿠도하고 동시에 써야지 농가분들이 원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아쿠도 하나만 해갖고도 효과가 나오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해. 돈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FMC에서 그런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 굉장히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를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바실러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살충하고 살균 미생물이 있습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도 있고 비티균 있죠. 여러분들 비티균 많이 파시죠? 요즘 비티균 농민들이 별로 안 찾아. 왜? 비티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늦게 나와요. 한 3일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비티균은 왜 안 찾냐? 비티균 하나만 처방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티균 하나만 처방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거랑 같이 처방을 하셔야 돼. 같은 살충 뭐 농약이라든지 다른 자재랑 같이 쓰게 해야 돼요. 제가 이따 정리를 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믿기시죠? 제가 미국에서 학위할 때요, 요게 오이인데요, 여기 그냥 물만 준 거예요. 여기 저 오이를 침지해 갖고 유묘해 놓은 거예요. 보이세요? 차이가? 이게요, 키만 큰 거 도장한 게 아닙니다. 저게 도장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기가 한 15일 빨라지고요. 생육기가 15일 빨려면 15일 먼저 땄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실제로 이제 빨리 이거 정리하고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늦게 따. 빨리 따고 늦게까지 따는 거예요. 미생물 같은 경우가. 오이 같은 거 해보면. 그죠? 요런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런 면역하고 관련된 생장 촉진, 지금 아쿠도하고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요런 생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쿠도 같은 제품을 토양에다가, 여기 지금 이 수박인데요, 여기다가 여기는 관주한 거고 여기는 그냥 물 주고 나서 대학원 생이 그냥 이거 한 15년 20년 전에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서 물 안 줬어. 14일 동안. 그러고 나서 오면 나 물 안 줬네 그러고 이거 축 처지니까 물을 줬어요. 여기 다 죽어붙죠. 여기 지금 뭐예요? 다시 살아남죠.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고염 같은데 내성이 생겨요. 이걸 면역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여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무철이고 여기는 지금 다 미생물을 어디다 넣느냐? 뿌리에다 넣는 거예요. 뿌리. 장내 미생물이 식물에는 뿌리에다가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뿌리에 넣었더니 여기 흰가루병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안 걸리나요? 걸리죠. 약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신 같은 경우도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근데 똑같은 균을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균 머무니병, 이건 곰팡이병이고 세균병, 여기 무처리 같은 경우는 많이 걸렸는데 이것도 반점이 몇 개 안 보여요. 자, 곰팡이병도 안 걸린다, 세균병도 안 걸린다. 바이러스 한번 해봤어요? 바이러스?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약도 없죠. 요게 바이러스 지금 여기 CMV가 신초에 지금 나온 게 보이시는데 여기는 바이러스도 안 걸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쿠도 같은 제품들은 생장 촉진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병을 잘 안 걸리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스티뮬런트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아직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살균하는 균들이, 요거 이제 잿빛곰팡이, 시드름병, 여러 가지 복잡한 병들을 요렇게 못 자라게 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실제로 요런 균들이 토양의 뿌리에 붙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저런 것들이 식물체를 침입하려고 그래도 얘네들이 무서워갖고 못 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맨날 그 골목길 가다 보면 동네 이만한 등치 큰 형들이 야, 이리 와봐. 돌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충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이게 담배 거섬이 다방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먹으면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유충이. 그래서 살충 미생물들은 주로 유충을 죽여요. 유충. 성충 같은 거는 날아다니니까 못 죽이고 잘. 그러니까 유충 죽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런 살충 미생물들이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총체 백 죽이는 백광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곰팡인데요. 바실러스도 대표적인 그런 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균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한번 제가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요, 한 50년 전부터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건데요. 미국에서요, 요게 이제 이게 미생물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볼게요. 이거를 밀을 재배하는 데서 초창기에 연작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연작하면 맨날 병 들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병원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나쁜 놈들이. 그리고 유익한 균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공간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병이 안 나더라 이거죠. 그 토양은 이거를 발병 억제 토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가분들 토양에서도 다른 농가는 병이 많이 나는데 어떤 농가 같은 데 가면 병이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농가분들은 이 토양 안에가 그 병을 죽이는 미생물들이 아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이런 균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균을 이제 제품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자, 저 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안 걸리냐? 보세요. 이게 균수예요. 10의 4승. 이게 토양 뿌리 g당, 1g당 보통 한 10의 4승, 10만 개 정도 있으면 이 균이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병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병 발생률이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이 100만 개, 뿌리 g당 100만 개 이상이 올라가고 1000만 개 정도 가까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점점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균수가 중요한 거예요. 균수. 저 균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병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아무리 살균력 좋은 거 맨날 갖다 때려 부어봐도 균수가 낮으면 효과가 없는 그런 이유예요. 그게. 예.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요 균도 균을 못 자라게 하고, 이게 곰팡이균인데 요 균도 못 자라게 해요. 자, 여기 보면 똑같은 균인데 뒤에 이름이 세부명이 다르죠.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다르죠. 이 두 개가 다른데 요거 기술센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요 두 가지가 똑같다. 이것만 보거든요. 플레이트 상에서, 실험실 상에서 요게 균을 못 자라게 하니까 저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요. 저거 써라고. 근데 보시면 요 두 가지 균주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요 균주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지나니까 균수가 몇 가지 떨어지죠? 10에 100만 개 밑으로 떨어지죠. 예. 앞에 슬라이드에 보셨다시피 저거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요 균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만 개로 계속 유지가 되네요. 그죠? 예, 토양 뿌리다. 저거 이 둘 중에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위쪽. 당연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작물의 실험을 해보고 요런 균들을 골라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예? 회사 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수많은 연구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죠? 식물이 병이 날라고 그러면요. 병이 날라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조건. 지금 이제 미생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하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식물이 병이 날라고 하면 세 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식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수성 품종이어야지. 품종이 저항성 품종이면 병 나던가요? 안 나. 그죠? 그 병에 대해서는 병이 안 나. 근데 이게 감수성이 아니고 초세가 또 약해야 돼. 감성 품종이라고 다 병 나던가요? 안 그래요. 초세가 약해야 돼. 튼튼하게 자라면 감성 품종도 병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역병 예를 들었는데 병원균 수가 몇만 개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10만 개 이상이 돼야지 병이 나요. 10만 개 이상이 돼야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경이 맞아야지. 온도하고 습도. 우리나라는 여름에 병해충이 많이, 봄에도 병해충 많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온습도가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잖아요? 그럼 병이 안 납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병해충 방지하려고 그러면 뭐만 죽어라고 했어요? 요거만 죽어라고 이 숫자를 줄인 거죠. 요거만 죽어라고 했던 거죠. 요것만. 예, 요거. 병원균 죽이려고 살균제 나오지, 살충제 나오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제 면역 이야기할 때 요것도 죽이지만 요거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올리는 방법이 뭐 있다 그랬죠? 미생물이라는 거죠. 미생물. 자, 봅시다. 미생물. 자, 이제 병원균 여기 있고 작물 있어요. 작물. 똑같이 놔뒀는데 삼각형 중에서 내가 이제 뭐 넣었어요? 온도 환경 대신에 미생물을 넣었네. 그죠? 미생물은 뭐 하는 미생물이 있다? 살균하는 미생물, 살충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균을 하면 숫자를 줄일 거 아닙니까? 선충도 죽이는 미생물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미생물들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내병성, 작물의 병을 적게 걸리게 해주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바이오 스티뮬런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생물 비료라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미생물 비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도되고 처방도 해야 되는지를 그런 거를 실제로 농가분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Here we go.